수염은 멋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연륜과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417강입니다. 한자를 한 글자씩 배우는 것보다 한 세트씩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관된 한자들을 모아 한 세트씩 공부하는 세트한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수염 호자를 중심으로 한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될 수염 호자입니다. 이 수염 호자는 수염을 의미하고 오랑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수염 호자는 앳고자와 달호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앳고자는 옛날을 말하는 것이고 오래된 것을 말합니다. 또 달호자는 몸육자의 붓으로서 몸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수염 호자는 오래된 사람의 상징이 수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수염을 더 많이 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 든 사람의 상징이라고 하기도 어렵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주로 수염을 길렀습니다. 또는 고관대작들이 수염을 길렀던 것이죠. 수염 호자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염 호자에서 파생된 첫 번째 글자는 호수 호자입니다. 호수 호자는 호수를 의미하고 큰 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 호자는 물수변의 수염 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고 특별히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또 수염 호자는 수염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호수 호자는 물을 수염처럼 보내는 곳이 호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호수의 물을 아랫방향으로 여러 갈래 흘려보내는 것을 수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한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호수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호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호수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호수 자체보다 그 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호수의 물들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생활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경수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호수의 물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여러 갈래 흩어지는 것이 마치 수염 같다고 해서 호수 호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수 호자는 호수의 물은 아랫방향에 여러 갈래로 흘러내려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턱에 있는 수염이 아래로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물들이 아래로 흘러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관계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호수 호자입니다. 강호연월이란 말이 있죠. 강호연월은 강과 호수, 연기에 어린 은은한 달빛이란 뜻입니다. 강호에서 한가로운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수라는 말에서 호남이라는 말에서 호수 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남은 전라도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염 호자가 포함된 또 하나의 세트 한자는 풀칠할 호자입니다. 풀칠할 호자는 풀칠하다는 뜻이 있고 먹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풀칠할 호자는 쌀미자와 수염 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쌀미자는 쌀을 의미하는 것이고 식량 또는 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염 호자는 수염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풀칠할 호자는 수염에 붙은 밥도 떼먹는 것이 풀칠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염에 붙은 밥알까지 떼먹는 정도가 풀칠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야말로 초근목피하며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했었습니다. 그때는 입에 풀칠하는 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연명하는 것이죠.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형수네 집에 가서 밥주걱으로 뺨을 맞게 됩니다. 그때 볼따구에 밥 한 알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것마저 떼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염에 붙어있는 그 밥알 하나를 떼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풀칠한다는 것이죠. 풀칠할 호자는 수염에 붙은 밥알까지 떼먹는 정도가 풀칠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구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구지책은 입에 풀칠한다는 뜻으로서 가난한 살림에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을 말하는 것이죠. 또 호도한다고 합니다. 보호하다고 하죠. 이럴 때 풀칠할 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호 호자를 보겠습니다. 이 산호 호자도 수염 호자에서 파생된 세트 한자입니다. 이 산호 호자는 산호를 의미합니다. 산호 호자는 임금왕자와 수염 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임금왕자는 임금을 의미하고 구소록자의 변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보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염 호자는 수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호 호자는 수염 모양의 보석이 산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호는 구슬로 가공하는 보석인 것인데 모양이 수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살고 있는 산호는 식물류라고 하기도 하고 동물류라고도 합니다. 그 모양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산호의 모양은 대체로 수염 모양으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산호를 가공하면 구슬 모양의 보석이 됩니다. 산호 호자는 구슬로 가공하는 보석인 것인데 모양이 수염 같은 게 산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호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호배는 고급 술잔 중에 하나인 것인데 자주색 만호로 만든 술잔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손잡이를 만드는 등 사치스러운 고급 술잔인 것이죠. 또 산호가 있습니다. 산호주도 있죠. 산호로 만든 구슬을 말합니다. 이럴 때 산호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비호자를 보겠습니다. 나비호자도 수염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비호자는 나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비호자는 벌레 회자와 수염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염호자는 수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호자는 수염 달린 벌레가 나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비 머리에 한 쌍의 더듬이를 수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비 머리에 보면 한 쌍의 더듬이가 있습니다. 이 더듬이를 수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나비호자는 나비 머리에 나 있는 한 쌍의 더듬이를 수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화봉접이라는 말이 있죠. 탐화봉접은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색을 좋아하여 바람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를 비유하는 것이죠. 또 화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과 나비라는 뜻이죠. 또 봉접도 있습니다. 벌과 나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비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늘호자도 있습니다. 마늘호자는 마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마늘호자도 수염호자에서 파생된 셋단자입니다. 이 마늘호자는 풀초자와 수염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식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염호자는 수염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마늘호자는 수염 달린 식물이 마늘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땅에서 캐는 마늘에는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있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마늘호자입니다. 그림처럼 밭에서 캔 마늘에는 이렇게 뿌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닥에 뿌리가 달려 있는 것이죠. 이 가닥이 마치 수염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늘호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늘호자는 땅에서 캔 마늘에는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염호자가 있습니다. 수염호자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중심자로 사용된 수염호자는 노인의 수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염호자에서 파생된 첫 번째 글자는 호수호자입니다. 이 호수호자는 호수의 물은 여러 갈래로 수로를 통해 생활수로 보내진다는 것이죠. 호수에서 여러 갈래로 퍼지는 모양을 수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칠할 호자도 있습니다. 풀칠할 호자는 수염에 붙은 밥알까지 먹는 정도가 풀칠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풀칠하는 상황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산호호자도 있습니다. 산호호자는 구슬로 가공하는 보석이 산호인 것인데 그 모양이 수염 같다라는 것이죠. 나비호자도 있습니다. 나비호자는 나비의 머리에 나 있는 한 쌍의 더듬이를 수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호자도 있습니다. 마늘호자는 땅에서 캔 마늘에는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늘의 뿌리를 수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417강으로서 수염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노인의 수염으로 상징되는 연륜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